재미와 흥미에 더해 화제성까지 갖춘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4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함을 느낀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13화에서 지웅이 낮 시간에 자신을 피하는 미진에 대해 의문을 갖길래 이제는 몸이 바뀌는 정체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결국 14화에서도 모른 채 끝나버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서안지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오키가 진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철규의 펜타닐을 공급받는 단골이었는데요. 24년 전 공은심에서 현재 공기철로 개명한 상태이죠. 그리고 남자 이름으로 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나온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이름도 아닌 나오키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죠. 공은심은 왜 신분을 위장하면서까지 서안지청에 들어온 것일까요? 어쩌면 계지웅의 말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웅은 서말태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자신이 서안지청에 다시 내려온 시점부터 왜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이 우연인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공은심이 서안지청에 반드시 들어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검사가 되어 이곳에 내려온 것이죠. 두 번째는 분명 자신이 죽였는데 20년 만에 살아서 인턴으로 서안지청에 들어온 것이죠. 즉 계지웅이 왜 이곳에 내려왔는지, 자신이 죽인 임순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은심은 한 명 뽑는 시니어 인턴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키에 밀려 그만 떨어졌던 것이죠. 결국 그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키의 신분을 도용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오키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키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을 고나흔이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죠. 15화 예고편에서 공은심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20년 전 일을 왜 끄집어내냐고 말이죠. 갑자기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즉 20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최근에 발생한 연쇄살인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15화 예고편에서는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백골 시신의 손을 보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지웅 엄마의 시신으로 보입니다. 지웅 엄마가 실종되기 전날 지웅이 엄마한테 손가락 반지를 만들어준 것이죠. 사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포기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웅이 자신이 준 반지를 끼고 있는 엄마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공은심의 과거 직업은 다방에서 일하며 일부 사람들에게 미용주사나 수면제 같은 주사를 놔주는 주사 배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희 또한 공은심에게 모텔에서 주사를 맞았었는데요. 그런데 돈 많은 그녀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은심이 그녀를 죽였던 것이죠. 20년 전부터 시작된 연쇄살인의 첫 시작은 바로 백철규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를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임수는 강경이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한테 꼭 알려달라는 백철규의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때마침 강경의 신분증을 들고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공은심인데요. 임수는 이 사실을 알리려 여러 차례 백철규한테 전화를 걸지만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 그 시각 백철규는 강경희의 살해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공은심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입니다. 결국 임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백철규에게 퇴근길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범인을 찾은 것 같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 임순을 뒤쫓던 공은심에게 결국 살해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백철규인데요. 그는 20년 동안 임순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순이 살해되는 과정을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계지웅의 엄마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다방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웅 엄마는 경찰이 찾아와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고 할 때 자신은 알아도 모른다며 진술을 거부했었는데요. 그리고 어린 지웅을 끌어안고 공포에 떨며 울었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살인자가 다름 아닌 매일 자신과 함께 옆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 리 없는 경찰은 허구한 날 지웅 엄마를 찾아와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지웅 엄마 또한 공은심에게 살해된 것이죠. 14화 엔딩 장면에서는 미진의 아버지 이학찬이 공은심에 의해 살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미진이 임순으로 변한 장면을 본 임청은 자신이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며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현재 임순 얼굴이 과거 임순이 살아있다면 바로 이 얼굴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임순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임청을 보며 이학찬이 다시 임순을 찾기 위해 공은심을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서로 안면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물론 살인마 공은심한테 간절했던 이학찬이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말이죠. 이학찬은 어떤 증거라도 찾을 수 있을까 공은심이 일하는 그 다방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공은심이 다방 주인 행세를 하며 임순을 찾아보겠다며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서로 연락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임순에 대한 행방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공은심을 찾아가는 이학찬인데요. 그러던 중 임청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하필 바탕화면에 미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것이죠. 공은심은 한눈에 그 딸이 미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고 있는 미진을 유인하기 위해 이학찬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학찬 전화기로 미진한테 묶여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죠. 또한 연쇄살인범인 자신을 강조하며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경찰한테 알리지 말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놀란 미진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도중에 여러 차례 가영한테 전화를 걸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결국 메시지로 이러한 상황을 남기는 것으로 보이죠. 미진의 마음은 알겠지만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던 미진은 공은심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이곳에서 지웅은 미진과 임순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웅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미진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예고편에서 보면 미진이 공은심에 쫓겨 산속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노래를 부르며 쫓아오는 공은심은 왜 이리 공포스러운가요? 완전 스릴러물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지웅이 뒤늦게 어둠 속을 달려오는 모습 또한 보이죠. 지웅은 미진의 폰에 있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미진이 있는 장소를 추정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진을 바로 구한 것은 아니고 쓰러져 있는 미진을 지웅이 바라보며 오열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죠. 아마도 이 장면은 공은심이 미진을 뒤쫓는 과정에서 경찰이 온 것을 눈치채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미진은 긴장한 채 도망가다 쓰러진 것으로 보이죠. 결국 공은심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한테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키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임순인데요. 나오키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고 그걸 기반으로 현재 나오키와 공은심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죠. 미진에게 이 엄청난 저주를 건 것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범인을 밝혀내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살해범을 검거함으로써 저주에 걸려있던 임순은 사라지고 온전히 원래 미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